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케니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브랜드와 새로운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비아럭스 시계에 이어 두 번째 튀르키예 시계죠. 혹시나 여행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에 위치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난 이 시계는 어떤 매력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자의 취미 채널 케니의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히슬론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아 대부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히슬론이라는 워치 브랜드의 역사는 놀랍게도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1928년에 스위스에서 제조를 시작한 브랜드인데 여러 회중 시계들을 생산하다가 약 30년 뒤 터키 브랜드와 합병되면서 그 이후에는 터키의 브랜드로 1900년대에 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빈티지 시계들에는 다이얼에 메이드 인 스위스가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스위스제가 맞았으니까요. 히슬론의 오래된 빈티지 시계들은 주로 유니타스의 수동 무브먼트가 탑재된 경우가 많은데 회중 시계에도 많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유니타스라는 에보슈 무브먼트 제조사는 먼 훗날 시계 마니아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그 유명한 스위스의 무브먼트 제조사인 에타에 흡수되게 됩니다. 즉 에타 무브의 과거 기술력에 기여했던 그 유니타스 무브를 탑재한 히슬론의 시계들도 당시에는 나름 뛰어난 수동 시계들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히슬론과 유니타스, 에타와의 상관관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영상 업로드를 위해 공부하면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튀르키예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번역해가면서 힘겹게 찾았습니다. 이런 게 시계 생활의 또 다른 재미죠. 최근에는 일제, 미오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히슬론 브랜드 로고의 녹색은 회복, 재생을 상징한다고 해요. 롤렉스와 같은 컬러인데 혹시나 벤치마킹 했을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녹색의 영감을 받아서 히슬론의 알파벳 H를 더해서 이런 로고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슬론 기업의 모토는 밸런스, 즉 균형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품질과 디자인,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하죠. 솔리드, 마스터워크, 타임리스, 클래식, 그리고 심지어는 회중시계까지 여러 컬렉션들로 중동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컬렉션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메인 소비자는 남성입니다. 히슬론은 시계 시장에서 메이저한 브랜드는 결코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만 인지도가 있는 마니아틱한 로컬 브랜드에 가깝죠.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손목 시계와 회중 시계들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스위스 유니타스 무브를 탑재한 기계식 모델들도 많이 팔렸었기에 그 향수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기 위치에서 조용하게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지난번에 알아본 비아럭스와 함께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워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시계의 얼굴인 다이얼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화려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얼의 기본적인 컬러는 화이트고요. 많은 서브 다이얼들과 핸즈, 그리고 장식들이 되어 있어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핸즈들을 보면 블루 핸즈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격대가 가격대인지라 구워서 색을 표현하는 일명 구패는 아닙니다. 시침, 분침, 초침 모두 같은 색깔입니다. 인덱스들은 12시, 3시, 6시, 9시 네 곳은 로만으로 나머지는 에로우형으로 끝이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검은색의 도트들로 분 단위를 구분해주어 정확한 시간 확인을 도와주기도 하죠. 가뜩이나 복잡한 시계가 더욱 복잡해 보여서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3시 방향에 위치한 서브 다이얼에는 선앤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외형에 푸른 별의 엣지 컬러, 디스크와 금빛의 프린팅으로 장식된 모습입니다. 선앤문이 생각보다 실용적인 기능이에요. 지금 세팅된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알아야 크라운으로 시간을 맞출 때 날짜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시가 넘어가서 데이트가 지나가면 귀찮게 또 크라운을 수십 번 돌려야 하니까요. 인디케이터의 하단에는 힐스톤 브랜드 각인과 함께 1928 창립 연도가 각인되어 서브 다이얼의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 시계는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스워치의 크로노 기능이라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 추측인데 원래 사용하던 무브먼트가 쿼츠 크로노용이었는데 그것을 다이얼의 디자인을 수정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2시 방향에 이곳이 보이는 것처럼 세컨드 크로노 핸즈고요. 컬러는 골드입니다. 위에 있는 크라운을 눌러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 6시에 위치한 이 미닛 핸즈가 함께 움직이며 측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브 다이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히슬론의 H 로고를 형상화해서 여러 개가 겹친 듯한 모습으로 골드 도금을 했고요. 넘버들과 인디케이터들이 있어 시인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4시 방향에 위치한 이 크라운으로 모든 초침들을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비싸지 않은 쿼츠 시계에 사파이어를 사용해준 것에는 추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미네랄 글라스로 퉁치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형태는 이렇게 돔형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볼륨감과 두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기특하게도 무반사 코팅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글라스의 AR 코팅 여부는 구독자분들마다 개인 취향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스와 러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중동식이 아니랄까봐 이 모델은 컬러별로 이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 골드, 로즈 골드, 스틸, 콤비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옐로 골드와 유광 스틸이 반씩 섞인 모델입니다. 정면에서 시계를 바라보면 그냥 밝은 옐로 골드 케이스의 시계 같지만 옆에서 보면 절반으로 나눠서 아래는 스틸입니다. 특이하죠? 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크라운은 또 골드입니다. 그러고 보니 크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계의 케이스는 44.5mm로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제 손목이 그리 가는 편은 아닌데 제가 착용해도 생각보다 크게 보일 정도네요. 튀르키예와 중동 지역 사람들이 동양인들보다 체격이 크고 상남자, 즉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에 맞도록 큰 케이스의 시계들이 오히려 잘 나갑니다. 다만 접사로 당겨보면 가격이 가격인지라 좀 저렴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틸이고요. 방수, 소재, 홈페이지, 로고 등이 각인돼 있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입니다. 방수 성능은 5ATM으로 드레스워치임을 감안하면 나름 준수한 편이네요. 처음에는 보나마나 3ATM인 줄 알았는데 5ATM?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크라운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로 골드 컬러고요. 2시, 3시, 4시 방향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중앙의 메인 크라운에만 로고가 각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말 그대로 크라운, 즉 정말 왕관처럼 생겼어요. 또는 이슬람의 웅장한 모스크 사원의 돔이나 곡선 형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술탄들이 착용했던 둥근 모자와 비슷하게도 보여서 독특한 감성 포인트를 선사합니다. 역시 튀르키예 브랜드다운 선택이네요. 조작감은 2시와 4시 사이에 작은 크라운들은 살짝 빡빡한 감이 있고 중앙의 메인 크라운은 부드럽고 좋습니다. 각인된 라인이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워요. 네, 그럼 다음에는 스트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랩은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스트랩이고요. 표면이 광택이 나서 매끄러워 보이는 타입의 마감 처리했습니다. 블랙에 비해 화려하면서도 옐로 골드 코팅된 케이스와 조화돼서 감성에 어울리는 좋은 선택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패턴과 함께 컬러감은 남성적인 취향을 반영시켰으며 홀도 적당하게 뚫려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요, 이렇게 러그 근처에 포인트로 브랜드 로고를 박아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기울여서 보더라도 심심하지 않고 럭셔리하게 느껴지네요. 스트랩의 너비는 22mm로 가장 무난하며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안쪽도 나름 섬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제뉴인 레더 각인은 물론 스티치도 말끔하게 되어 있어 가격 대비 좋은 마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히슬론 로고와 함께 각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의 바깥쪽과 안쪽이 질감이 다르다는 것도 소소한 포인트입니다. 바깥에는 유광, 브라운 스트랩, 안쪽은 스웨이드 비슷한 질감의 베이지 모습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감촉이 굉장히 좋고 마감 처리가 좋습니다. 끝부분의 버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 버클이고 이곳에도 히슬론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쿼츠 시계이며 일본의 미유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저도 히슬론 본사에 직접 문의 메일까지 넣어보면서 힘들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이너한 브랜드들이 참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영문, 튀르키예 언어로 힘겹게 하나하나 짜깁기 해서 힘들게 찾아서 정리한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히슬론은 자사 무브먼트를 직접 제조하진 않고 에보슈 무브먼트를 공급받아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 탑재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디자인으로 보나 다이얼로 보나 스트랩으로 보나 드레스워치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서 뭔가 드레스워치인 척하는 피지컬 시계 같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IWC 다빈치나 오메가 드빌이 케이스 크기가 44.5mm라고 상상해보세요. 느낌이 확 다르죠? 어떻게 보면 손목이 굵은 상남자 시계에 가까운 워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은 상남자스럽고 터프한 것을 좋아합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수염을 기르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신체 피지컬도 괜찮고요. 그들의 그런 심리를 겨냥한 화려한 디자인이겠습니다. 스트랩이 고급스럽고 감촉이 좋다는 부분도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계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쿼츠 시계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스트랩의 퀄이 정말 좋고 멋져요. 전체적인 샷을 봐도 어울립니다. 이 시계를 차고 밖에 몇 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살짝은 부담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이 비아룩스의 시계와는 다른 종류의 부담이죠.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복잡한 컴플 시계나 뚜르브형 시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돌아다닐 때 시계 마니아로 추정되는 분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죠. 매장들에서도 무슨 시계인지 여쭤보시더라고요. 물론 이 브랜드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확실한 건 국내에는 없는 저만의 시계라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브랜드의 인기 모델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시계들을 착용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추천드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혹시나 구독자분들께서 튀르키예로 여행 가실 일이 있어서 방문을 우연히 하였는데 시계 매장에서 이걸 발견하셨다면 그때는 실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슬론이라는 튀르키예 브랜드 리뷰와 시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비로운 대륙에 맞는 재미있는 요소도 많은 화려한 시계였습니다. 제 튀르키예 여행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